아파트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귀신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강씨. 강씨는 중국 흡혈 좀비로 날카로운 이빨로 상대를 물어 에너지를 흡수하고 강씨로 만들어버립니다. 다크서클이 매력 포인트죠. 두 팔을 앞으로 뻗어 콩콩 뛰어다닙니다. 엄청난 점프력과 빠른 스피드, 상상 초월 강력한 힘. 강씨는 눈이 아니라 호흡과 공기의 이동으로 상대를 감지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어도 숨을 참고 있으면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강씨를 막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적. 부적을 이마에 붙이면 강씨는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귀신 강씨. 신비 아파트 다음 시즌에서 꼭 보길 기대해봅니다. 신비 아파트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귀신이 있었으니 아기돼지 삼형제, 빨간 모자, 양치기 소년. 동화 속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악역으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늑대. 여기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늑대로 변하는 인간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늑대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늑대 인간은 영어로 werewolf 라고도 말하는데 잘못을 저질러 마법사의 저주를 받거나 늑대 인간에게 물리거나 또는 늑대 인간이 남기고 간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셔도 늑대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인간으로 변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어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힘으로 친구와 가족을 포함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공격하고 해치는 난폭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늑대 인간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은으로 만든 무기로 공격하면 늑대 인간을 없앨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시즌에서 은방망이를 들고 늑대 인간과 싸우는 신비의 모습, 신비 아파트 다음 시즌에서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신비 아파트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귀신이 있었으니 휴지 없는 화장실에 갑자기 나타나 휴지를 건네며 유혹하는 공포의 귀신이 있었으니 그 귀신의 이름은 바로 휴지 귀신. 휴지 귀신은 화장실에서 흔히를 보고 닦을 휴지가 없어 난감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휴지 귀신은 처음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무서운 목소리로 질문을 하나 하는데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질문을 듣고 마침 휴지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닦고 버릴 거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휴지 귀신의 달콤한 유혹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휴지를 선택해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휴지 귀신의 질문에 빨간 휴지를 달라고 말하면 갑자기 몸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게 되고 얼굴이 빨갛게 변하며 죽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파란 휴지를 달라고 하면 갑자기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얼굴이 파랗게 변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노란 휴지 줄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노란 휴지를 달라고 하면 그 순간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지만 며칠 내로 극심한 변비가 걸려서 방귀와 똥을 배출하지 못해 얼굴이 노랗게 변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휴지를 선택해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휴지 귀신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지 귀신의 질문에 휴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휴지 귀신이 물어본 색이 아닌 다른 색 휴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난삼아 다른 색 휴지를 달라고 하면 갑자기 뒤에서 손이 튀어나와 변기속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휴지 없는 화장실의 불청객, 휴지 귀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신비 아파트 다음 시즌에서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신비 아파트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귀신이 있었으니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 텅 빈 공간, 진실을 알려주는 귀신이 살고 있었으니 그 귀신의 이름은 바로 통벽귀신. 통벽귀신은 텅 비어있는 벽 속에 존재하며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알려주는 신통력을 가진 귀신이라고 합니다. 통벽귀신은 지방령의 일종으로, 지방령이란 자신이 죽은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영혼을 말합니다. 통벽귀신을 찾아내는 방법은 건물이나 집의 벽을 두드렸을 때 유달리 텅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통벽귀신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통벽귀신은 어떠한 질문에도 진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다만 통벽귀신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기 위해서는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선 종이에 예, 아니요 또는 더 구체적인 답을 쓴 다음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통벽귀신이 있는 위치에 연필을 벽에 붙여 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통벽귀신에게 질문을 한 뒤 연필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때 바닥에 떨어진 연필이 가리키는 곳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통벽귀신과의 질문 게임을 그만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마지막 질문으로 통벽귀신님 게임을 끝내도 될까요? 라고 말해야 하며 연필이 얘를 가리킬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벽귀신님 게임을 끝내도 될까요? 만일 그냥 질문 게임을 그만두게 되면 벽 속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차가운 벽 속 공포의 존재, 통벽귀신. 신비 아파트 다음 시즌에서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신비 아파트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귀신이 있었으니 그 귀신의 이름은 바로 주사귀. 주사귀는 주로 학교 정문이나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에게 나타나 공격한다고 합니다. 주사귀의 외모는 미라처럼 몸 전체를 붕대로 감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며 손에는 커다란 주사귀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주사귀 속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맹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독주사를 맞게 되면 너무나도 강력한 독성 때문에 몸이 마비되며 심할 경우 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주사귀가 나타나면 주사 한 방 맞을까? 라고 묻는데 이때 싫어요 라고 말하면 그대로 다가와 독이 든 주사를 넣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아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냥 지나쳐가 버린다고 합니다. 주사귀는 주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만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사귀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삼형제는 의리가 좋았고 사업으로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큰형은 동생들을 엄마처럼 돌봤습니다. 동생들도 큰형을 의지하며 잘 따랐습니다. 어느덧 삼형제는 어른이 되었고 나이 든 아버지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유서를 한 장 남기는데 유서에는 전 재산의 반을 큰아들에게 나머지 반은 둘째와 셋째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자신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 큰형에게 불만이 생겼고 둘은 큰형의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형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동생들은 소문을 냈고 결국 그걸 빌미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립니다. 정신병원에 갇힌 형은 자신은 정상이라며 내보내달라고 소리쳤지만 간호사들은 그럴 때마다 안정제와 수면제를 주사했습니다.
그날도 주사를 맞고 잠이 든 어느 날 정신병원에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형은 잠긴 병실 문을 열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형의 영혼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악귀가 되어 독이 든 주사기를 들고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공포의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포에 독주사 잘 놔주는 형, 주사귀, 신비 아파트 다음 시즌에서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